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첨단 과학도시를 상징하는 대덕특구 초입에는 낡고 노후돼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가 벌써 10년 넘게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포영화 세트장으로도 쓰여도 무방할 만큼 스산한 건물들이 금싸라기 땅에 자리 잡아 모두들 의아해하실 텐데요. 활용을 놓고 갖가지 방안을 짜냈지만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 연구개발특구 대로변. 금싸라기 땅에 다 쓰러져가는 낡고 위험해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방치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앞을 많이 지나다니는 주민 입장으로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청결하지 않은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언제까지 방치될지 알 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5층 건물 10개 동 174가구가 거주했었는데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될 당시 해외 과학자들 유치를 위해 지어졌던 공동관리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낡고 노후되면서 2012년 전원 퇴거 조치됐고 이후 10년 넘게 이 상태입니다. 그 사이 민간에 매각해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과학계에 거센 반발도 있었고 지난해에는 정부 주도로 2,500억 원 예산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7층에 대덕특구 오픈사이언스 큐브를 기획했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해외 과학자 유치를 위한 거주 공간에 출연 연구기관의 협력 교류 공간, 지역과의 문화 소통 공간 등을 담았지만 예산 규모가 2천억 원이 넘어간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7곳의 공동관리 아파트 부지 소유기관 중 비중이 높은 원자력 연구원 등 3곳, 대전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안에 재논의를 시작합니다. 기존 안을 바탕으로 하지만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숙제로 사업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TFT 이제 한 6개월 정도 추진해서 거기서 논의된 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아마 신청할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는 11월 대덕특구가 출범 50주년을 맞는 만큼 그때까지는 명확한 비전 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길었던 공동관리 아파트 부지 재활용 논의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난해 선거 기간 전 대전 오정시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즉흥적으로 일어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고 이 시장은 재판 후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70만 원을 구형한 만큼 항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시장은 당선 무효형을 피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재산 1억 3천만 원을 빠뜨려 허위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 가운데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해마다 1,0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는 태안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 또한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고속도로와 철도 연결까지 추진되면서 서해안 관광지도의 새 역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태안군은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28개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고 신두리 사고와 암연도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국내 대표 관광지입니다. 해마다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문제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지 않은 교통소외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안의 교통지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는 서산과 태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서산 태안 고속도로는 태안군과 서산공항, 내포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25km로 이동거리와 시간 단축을 통해 연간 약 700억 원 이상의 기회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 말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관광 수요에서 경제성이 높아 통과 가능성이 높고
일단 사업 추진의 첫 단계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태안에 고속도로를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2억 5천의 예산을 반영을 해놨었고요. 그에 따라서 기본 조사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태안을 연결하는 철도망도 준비 중입니다. 태안에서 서산을 거쳐 고속철도가 다니는 서해선 복선 전철에 연결하는 서해안 내포철도 사업이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선정되면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연장 64.5km의 복선 전철로 1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실행 의지가 강한 만큼 오는 2026년 수립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 관광자원을 보유하고도 불편한 교통 여건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태안 지역이 새로운 교통망 구축과 함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 소방본부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이 부정하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 챙기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 복수의 직원들은 도내 모지역 119 센터장으로 근무 중인 A 소방경이 정시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초과 근무 시간을 월 한도인 57시간까지 등록하도록 지시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했다며 감사건실 제보와 함께 온라인 게시판에 이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소방경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소방본부는 감찰 조사와 함께 인사이동 조치를 통해 직원들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보령 삽시도항과 태안 연포항, 서산 웅도항 등 충남 13개 항구가 선정됐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과 어업시설 정비, 레저단지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삽시도항에 가장 많은 300억 원을 비롯해 항구마다 50억 원부터 100억 원가량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어촌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하고 앞으로 서해안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겨울 방학 기간에다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독감까지 유행해 헌혈자가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필요한데 현재는 적정 보유량에도 못 미치는 위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혈액원의 곳간을 채워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두 명만 간간히 방문할 뿐 한산한 헌혈의 집. 인천에서 온 김정자 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댁에 내려왔다가 헌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시간을 내 헌혈의 집에 들렀습니다. 겸사겸사 어머님 이제 설 전에 찾아뵙고 시어머니 집 근처가 또 헌혈의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헌혈하고 가려고 이제 왔어요. 그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겨울방학 기간이라 10대, 20대 헌혈자가 크게 감소한 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발길이 줄은 겁니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것이 적으니 혈액원의 곳간, 혈액 보관 창고도 빈 곳 투성입니다. 현재 창고에는 특히 O형과 A형, AB형의 혈액이 부족해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닷새치지만 현재 혈액 재고는 4.31분으로 혈액 수급 위기 첫 단계인 관심 단계입니다. 올해 첫날인 1월 1일엔 혈액 재고 7.81분으로 시작했지만 매일 조금씩 줄어들다 결국 적정 수치보다 낮아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다가오는 설 연휴까지 겹치면 혈액이 크게 부족해져 응급 환자나 중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이 굉장히 설 연휴 대비한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헌혈 참여자 모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헌혈 참여를 해주시면. 헌혈하기 전 공식 헌혈 앱인 레드커넥트를 통해 가까운 헌혈의 집을 검색하고 시간대를 정해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이 안전 파악에 나선 결과
대전에서 2명, 세종 3명, 충남에서 12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해외 출국한 경우가 많지만 이들의 경우 아직 출입국 사실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에서 한 학부모가 자신의 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1월 당진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초등생 1학년인 자신의 딸에게 실내화 가방을 휘둘러 이마를 다치게 한 동급생인 남자아이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A씨와 남자아이 학부모 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우성사료문화재단과 TJB 문화재단은 사랑의 열매 대전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재단 측은 코로나 상황 등 어려운 경제로 고통받는 서민과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과 나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성사료와 TJB 문화재단은 지난해에도 코로나 극복 성금 1억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암이나 종양을 발병 이전부터 추적 가능한 레이저 영상 기술이 국산화됐습니다. 기존 외산 장비에 비해 제작 비용을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건규 기자입니다. 펨토초, 즉 천주분의 1초 단위로 생체 조직 내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레이저 기반 광학 현미경입니다. 일반 카메라 셔터 속도가 1000분의 1초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시간으로 특정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또 형광 물질이 필요 없어서 기존 기술과는 달리 관찰 시간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기존 외산 장비는 한 대에 15억 원대에 달하지만 이를 국산화했습니다. 핵심은 레이저 생성 기술. 기존 외산은 펨토초 레이저 출력을 얻기 위해 한 대에 5억 원이 넘는 레이저 2대를 연결한 반면 이 장비는 세계 처음으로 수백만 원대의 반도체 발광 소자를 결합시켜서 이를 대체했습니다. 같은 성능을 내면서 가격을 외산의 10분의 1로 줄였고 크기도 10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과학 연구용에 국한된 고가 장비였지만 이번 저비용 국산화로 의료 현장이나 기업체, 대학 등에 폭넓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반도체 발광 소자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직접 펌프 광원으로 활용해서 펨토초 레이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10분의 1, 공간적인 크기면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CT나 MRI는 암과 같은 병변 조직에 이상이 발생한 이후에 활용되고 정밀 진단을 위해서는 염색이 필수적인 추가 세포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염색 없이도 세포 조직 내 더 작은 분자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발병 이전부터 추적 가능합니다. 상용화되면 건강검진 단계에서 암이나 종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질환의 원인 분석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생체 분자 검출 기술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검출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암의 조기 진단, 다양한 질환의 원인 분석, 혈중 약물 농도 평가 등에 이용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은 6개월 이내에 의료 현장에 상용화 가능한 수준이며 앞으로 내시경으로도 기술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천안 단국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충남 지역 암센터와 권역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단국대병원과 협력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암 예방 홍보와 건강검진, 완화 의료 제공 등 암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단국대병원 암센터는 내시경과 건강증진센터, 암병동 등을 갖춰 지난해 2월 개소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의 제9대 병원장으로 강전용 신부가 취임했습니다. 대전 출신인 강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환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외과와 산부인과 등에서 신규 의료 인력이 확충되지 못해 필수 의료체계 붕괴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3곳은 단 한 명의 전공의 지원자도 없었고 외과나 산부인과도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전도 환자들이 병원을 찾다가 수술 시기를 놓치는 필수 의료체계 공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분쟁 국가 책임제와 수가 현실화 등 정책과 대전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각급 학교와 교육청, 소속기관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